정치평론가 이강윤의 오늘. 안녕하십니까, 이강윤입니다. 2월 12일 금요일 시작합니다. 개성공단 전면 가동 중단에 북측이 폐쇄와 재산 동결로 대응할 줄을 몰랐다면 무능한 거고, 예상하고도 가동을 중단시켰다면 민족 공동체의 안위를 건 도박 행위입니다. 공동체의 명운을 건 도박을 할 권리는 그 누구에게도 없습니다. 한반도는 이제 신냉전 상태로, 그것도 열전 상황으로 치달을 가능성이 대단히 높은 냉전 상태로 빠져들어가 버렸습니다. 진보 정권 10년 동안 힘들게 이루어온 남북 화해와 민족 공존의 기틀을 보수 우익 정권 7년 동안 물거품으로 만들어버렸습니다. 민족의 명운이 경각에 처한 것, 그 위기로 인해 고통받는 것은 한반도 8천만 민중입니다. 제어되지 못하는 독재 정권이 얼마나 위험천만한지를 보고 있습니다. 이것은 영화가 아닙니다. 잠시 후 시작합니다. 대한민국 투어. 우리 국민TV 남덕수 조합원님께서 운영하시는 이 대한민국 투어. 이분이 그 20년 경력의 베테랑입니다. 이분의 어떤 경험을 여러분께서는 그냥 버스에 앉아가지고 다 빼먹는 거예요. 20년 동안 쌓아둔 그 빅데이터를. 그렇죠. 버스가 이제 28인승 최고급 리무진 버스도 있고 45인승 좀 더 많은 분들이 타실 수 있는 이런 버스도 있으니까 고급진 여행도 바로 남덕수 조합원님과 함께라면 가능하다. 네. 문의 전화는요 1599-2686번입니다. 1599-2686. 버스 여행하면 2686이 딱 생각이 나네요, 벌써. 네. 1599-2686번 아니면 네이버나 다음 같은 그 검색창에서 대한민국 투어 이렇게 검색하셔도 되고요. 네, 그리고 웹사이트 대한민국 투어 한글로 쓰시면 됩니다. 대한민국 투어.kr 이렇게 검색하셔도 언제든 들어가실 수 있으니까 우리나라 국내 여행들도 많이 애용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대한민국 투어였습니다. 자, 5시 3분 막 돼갑니다. 북한이 지난번 2013년 때와는 달리 우리 측의 개성공단 전면 가동 중단 방침에 대해서 불과 만 하루도 되지 못해서 초강수 강경 대응을 하고 나오자 우리 정부가 당황해야 하는 기색이 역력합니다. 그만큼 즉흥적인 조치였거나 또는 여러 가지 변수나 경우의 수, 상황 요인들을 고려하지 않은 채 가동 중단에 들어갔기 때문에 북측의 공단 폐쇄 및 동결, 그리고 남측 관계자들 전면적인 추방, 이런 것들에 대해서 허둥대둥 그러다가 위기만 고조되어 가고 있습니다. 보통 심각한 상황이 아닙니다. 더 큰 문제는 우리 정부에 이런 상황에 대한 대응책이 있는지 여러 가지 면에서 의심스럽다는 점입니다. 어제에 이어서 뉴스 브리핑에서 이 관련 좀 다각도로 들여다보겠습니다. 김일아 아나운서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자, 북한 김정은 노동당 제1비서 우리 측의 공단 가동 전면 중단에 대한 역공이 예상보다 훨씬 빨랐다. 지금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죠? 네, 그렇습니다. 북한이 개성공단에서 남측 인원 추방과 자산 동결 시한으로 정한 것은 어제 오후 5시입니다. 한국 정부가 그제 오후 5시 전면 가동 중단을 발표한 지 하루 만입니다. 예상 밖으로 신속하게 개성공단을 폐쇄하는 초강경 조치를 취하면서 한국 정부의 허를 찌르려는 의도로 풀이됩니다. 정부 당국자는 통일부를 비롯한 관련 부처들이 설날 연휴 기간 5일 내내 휴무 없이 개성공단 관련 대책을 세웠다며 북한의 반응도 예상했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북한이 과거 보였던 패턴에 비해 기민하게 움직이면서 일부 당황하는 기색도 보입니다.
개성공단 입주기업인들은 정부가 3일 안에 철수하라고 말했다고 전했습니다. 하지만 북한은 전격적으로 남측 인원을 철수시킴으로써 정부의 구상이 빗나가게 만들었습니다. 네. 우리 정부는 그러니까 한 사흘 정도 말미는 있을 것이다. 북한이 최소한 사흘 정도는 뭔가 상황을 보다가 후속 대응 조치에 나서지 않겠느냐. 그래서 우리 측 기업 관계자들에게 3일 정도의 철수 준비 시간을 주었는데 그만 전격적으로 어제 오후 이강윤의 오늘이 시작하던 바로 그 시간 무렵에 북측의 전격적인 조치가 나오자 완전히 허를 찔렀죠. 그래서 결국은 몸만 빠져나왔다. 완제품 생산 설비는 물론이고 완제품마저도 하나도 들고 나오지 못했다. 이렇게 해서 지금 피해 규모가 1조 원대 이르는 거 아니냐 이런 말도 나오고 있습니다. 어제 증시 패닉 상태에 빠졌는데 오늘 역시 마찬가지였죠. 코스닥 시장에서는 사이드카가 발동됐다면서요? 네, 그렇습니다. 코스닥 시장에서 오늘 사이드카가 발동됐습니다. 사이드카란 선물 시장이 급변할 경우 현물 시장에 대한 영향을 최소화함으로써 현물 시장을 안정적으로 운용하기 위해 도입한 프로그램 매매 호가 관리 제도입니다. 한국거래소는 오늘 오전 11시 42분 코스닥 150 선물 가격 및 현물 지수의 변동으로 향후 5분간 프로그램 매도 호가의 효력을 정지하는 사이드카를 발동한다고 밝혔습니다. 네, 사이드카가 발동이 됐죠. 그래서 네. 개성공단에 물을 공급하는 한국수자원공사에서 지금 이 역할을 맡아왔었는데 그 정수시설을 폐쇄하지도 못하고 봉인조차 할 시간도 없었다는 게 지금 수자원공사 관계자의 얘기죠? 네, 그렇습니다. 북한이 개성공단을 폐쇄하고 남측 인원을 전원 추방하면서 개성공단 취정수 시설에 대한 폐쇄 봉인을 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개성공단 정수장을 위탁 운영해온 한국수자원공사는 북한이 공단 내에 있던 공사 직원들에게도 시간적 여유를 주지 않고 추방을 통보해 취정수 시설에 대해 아무런 조치를 하지 못했다고 밝혔습니다. 개성공단 현지에서 정부의 단전 단수 방침을 기다리고 있던 수자원공사 직원 3명은 어제 오후 북한의 갑작스런 추방 통보에 몸만 겨우 빠져나와야 했습니다. 우리 정부는 이날 자정이 다 돼서야 개성공단 송배전을 전면 차단해 전력 공급을 중단했습니다. 공사 관계자는 아무것도 못하고 몸만 겨우 빠져나왔다며 일반적으로 약품 투입 시설을 비롯한 모든 시설에 사람이 들어갈 수 없도록 봉인 폐쇄 조치를 해야 하는데 그럴 시간이 없었다고 말했습니다. 네, 그럼 지금 개성공단 정수장은 어젯밤 자정 무렵부터 전기가 끊겼기 때문에 가동은 멈춘 상태지만 만약에 전력만 공급이 된다면 언제라도 재가동될 수 있다. 이런 얘기인가요? 네, 그렇습니다. 개성공단 정수장은 한전에서 전기 공급을 중단하면서 가동은 멈춘 상태입니다. 하지만 2, 3일 정도 걸리는 시설물 폐쇄 봉인 조치를 못하면서 북한에서 자체적으로 전기 공급을 하면 언제든지 가동할 수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공사 관계자는 취정수 시설을 평소 운행 상태 그대로 두고 나와서 북한에서 전기 공급을 하면 언제든지 가동할 수 있다며 하지만 전기가 일반 가정용 전기가 아니라 상당한 용량의 전력이 필요해서 북한이 지금 당장 전기 공급을 하는 건 쉽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네. 자, 파국 국면에 접어든 거 아니냐, 남북관계가. 그러면서 군사적 충돌 우려 가능성도 강력히 대두되고 있죠. 네, 그렇습니다. 남북관계의 최후로 보루로 꼽히던 개성공단이 북한 측에 의해 전격 폐쇄되면서 한반도 정세가 전면적인 대결 국면으로 치닫는 양상입니다. 우리 정부는 지난 10일 북한의 4차 핵실험에 이은 장거리 미사일 발사 도발에 대한 대응 조치로 개성공단 가동 전면 중단을 발표했고 북한은 어제 이에 맞서 개성공단 폐쇄와 남측 인원 추방이라는 강수로 대응했습니다. 북한이 개성공단을 군사통제구역으로 선포함에 따라 당분간 북한군이 공단을 통제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네. 자, 북한 군 부대 복귀설 이런 것도 지금 관측되고 있어요. 네, 그렇습니다. 개성공단이 사실상 폐쇄 수순을 밟게 됨에 따라
공단 조성 전 주둔했던 북한군 부대의 복귀 등으로 남북 간 군사적 충돌이 빚어질 가능성에 대한 우려도 커지고 있습니다. 북한의 4차 핵실험에 이은 장거리 미사일 발사 도발에 대해 우리 정부가 개성공단 철수로 대응한 데 대해 북한 측이 남측 인원의 추방과 공단 폐쇄라는 역공을 가하면서 남북관계는 완전한 빙하기로 접어들었습니다. 특히 북한은 우리 정부의 개성공단 가동 중단 조치에 따른 항의 표시로 남북 당국 간 소통 채널 역할을 하던 군통신선과 판문점 연락관 채널을 전면 폐쇄했습니다. 이로써 남북 간 연락 채널이 모두 사라지게 된 것입니다. 남북관계의 마지막 통로 역할을 하던 개성공단의 폐쇄는 남북교류 협력의 전면 중단을 의미합니다. 네, 이렇게 됨으로써 약 30년 정도 후퇴해버렸다. 이런 평가가 지배적이죠? 네, 그렇습니다. 남북관계가 화해, 불가침, 교류협력 등에 합의했던 1991년 남북기본합의서 채택 이전으로 후퇴했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심지어 일각에서는 남북 간 공식적인 연락채널 단절로 남북관계가 1972년 7.4 남북 공동성명 이전으로 회귀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내놓고 있습니다. 북한의 4차 핵실험에 이은 장거리 미사일 도발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실효적이면서 강력한 대북제재 결의를 논의하고 있어 남북관계는 상당 기간 출구를 찾기도 어려운 상황입니다. 네, 박근혜 대통령이 취임하면서 통일은 대박이다. 그리고 한반도 신뢰 프로세스라는 이른바 남북관계에 대한 비전과 정책을 밝혔는데 이거 다 결국 말짱 도루묵 된 거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박근혜 정부의 대북 정책 기조였던 한반도 신뢰 프로세스도 정상적으로 작동하기 힘들어졌습니다. 한반도 신뢰 프로세스의 두 축은 도발에 대한 단호한 대응과 대화와 협력의 병행이나 정부는 북한 4차 핵실험과 장거리 미사일 도발로 인해 대화와 협력은 실종 상태이기 때문입니다. 일부 전문가들은 박근혜 정부의 임기가 종료되기 전까지 남북관계의 복원은 사실상 물 건너간 것이 아니냐는 비관적인 전망을 내놓기도 합니다. 네. 북한은 전날 대남기구인 조국평화통일위원회 성명을 통해 개성공단 폐쇄 등을 발표하면서 박 대통령에 대해 대결 악녀, 머저리, 얼간 망둥이 등 입에 담기조차 어려운 막말로 비난하면서 강대강 대결을 예고했습니다. 네, 이제 한반도는 신냉전 체제로 돌입하는 게 불가피해 보이는데 남북관계는 강대강 대결의 기로에 선 거 아니냐, 이런 예측이 지배적이죠. 네, 그렇습니다. 북한의 핵실험과 장거리 미사일 발사로 개성공단이 사실상 폐쇄되고 남북협력 사업이 전면 중단되면서 남북관계는 김대중 정부의 햇볕 정책 이전 상태로 돌아갔습니다. 전문가들은 이러한 남북한 극한 대결과 대치 구도가 상당 기간 지속할 가능성이 크다고 전망하고 있습니다. 김용현 동국대 북한학과 교수는 한반도 정세는 강대강 구도에 접어들었다면서 박근혜 정부의 임기 종료까지 남북 간에는 대화보다 대결 구도가 계속될 것으로 전망되며 현재로선 출구 전략이 보이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대화의 끈을 완전히 놓아선 안 된다고 지적했습니다. 북한이 정권의 사활을 걸고 추진 중인 핵무장 사업의 경로를 바꾸기 위해서는 강력한 제재와 압박이 필요하지만 국가로서의 북한이 완전히 붕괴하지 않는 한 북한 핵 문제의 최종적 해결은 대화를 통해서만 가능하다는 점에서입니다. 네, 개성공단 입주 기업들 피해 구제책 좀 확실히 만들어달라 정치권에 강력히 요청하고 주문했죠. 네, 그렇습니다. 북한의 개성공단 자산 동결로 막대한 손실을 떠안게 된 입주 기업들이 여야 지도부 회동과 비상대책위원회 구성 등 분주한 행보를 시작했습니다. 정기섭 개성공단 기업협회 회장을 비롯한 임원진은 오늘 야당 대표들을 만나 개성공단 폐쇄에 따른 손실을 보전받는 과정에서 정치권이 힘을 보태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임원진은 오전 8시 30분 국회에서 정의당 심상정 상임대표와의 면담을 시작으로 더불어민주당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 이종걸 원내대표 등과 면담하고 이어 마포구 국민의당 당사에서 안철수 천정배 상임 공동대표와 회동했습니다. 네. 이들은 남북경협보험과 대출 상환유예 등 현 시점에서 정부가 제시한 지원안으로는 손실을 감당하기 어렵다는 점을 강조하며
피해 구제를 위한 특별법 제정 등의 정치권이 나서달라고 당부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네, 특별법을 요청했군요. 그 비대위 구성했다는데 비대위는 뭐를 논의했습니까? 비대위는 산하의 입주업체 피해 규모 산출과 정부 정책에 대한 대응을 담당하는 소위원회를 두고 입주기업 피해 지원을 위한 특별법 입법, 정책금융기관의 금융지원 확대, 남북경협보험 미가입 영세업체 지원 방안, 철수주재원 처우 등에 대해 논의했습니다. 협회 관계자는 개성공단에만 생산시설을 둔 업체가 정확히 몇 곳인지는 파악되지 않았다며 다만 입주기업 중 외국에 공장이 있는 기업이 30곳 정도고 국내에 다른 생산시설을 둔 경우도 있어 일각의 예상처럼 100개에 달하진 않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네. 개별 기업들은 갑작스런 가동 중단과 북한의 자산 동결 조치로 미처 집계하지 못한 재산 피해액을 산출하는 한편 확보할 수 있는 원자재로 거래처에 최대한 납품할 수 있는 방법을 찾을 계획입니다. 정기섭 회장은 기업들이 각자 피해액을 집계하고 있다. 협회 차원에서 전체 입주기업의 피해액을 발표하려면 며칠은 더 걸릴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네. 자, 우리 윤병세 외교부 장관, 중국의 왕이 외교부장과 미팅을 가졌는데 둘의 의견 차이가 대단히 컸다. 이것만 확인했다면서요? 네, 그렇습니다. 윤병세 외교장관과 왕이 중국 외교부장은 어제 뮌헨에서 양자회담을 열고 북한의 4차 핵실험 및 장거리 로켓 발사에 따른 대북 제재와 관련해 새로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에 관한 협의를 가속화해 나갈 필요성에 공감했습니다. 두 장관은 또한 북한의 비핵화를 위한 공동 노력에도 의견을 같이 했다고 외교부가 밝혔습니다. 그러나 윤 장관은 이날도 북한의 태도 변화를 강제하기 위한 끝장 결의를 강조한 반면 왕이 부장은 신중 대응에 방점을 찍어 여전한 견해 차이를 확인했습니다. 네, 신중 대응. 전혀 바뀐 게 없다는 얘기군요. 자, 북한의 개성공단에 지금 우리 입주 기업들의 생산 설비, 원자재 그리고 완성품 이런 것들 다 그대로 두고 몸만들 빠져나왔는데 이거 어떻게 회수할 수 있을지 협상 가능성 대단히 희박하다. 실은 이거 하나도 못 건진다. 이런 게 대부분의 얘기죠? 네, 그렇습니다. 개성공단을 폐쇄한 북한이 공단 내 남측 자산을 전면 동결한 상황에서 이를 돌려받기 위한 남북 협상이 이루어질 수 있을지, 북쪽이 이를 무단 훼손할 경우 대책이 있는지에 관심이 쏠립니다. 우리 정부의 개성공단 가동 전면 중단 조치에 대응해 북한은 어제 조국평화통일위원회 성명을 통해 개성공업지구에 있는 남측 기업과 관계기관의 설비, 물자, 제품을 비롯한 모든 자산을 전면 동결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가동 중단으로 말미암은 피해를 줄이려 동분서주하다 빈손으로 쫓겨나게 된 입주기업 관계자들은 망연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네. 특히 납기일이 임박한 완제품을 들고 나오지 못한 업체가 많은 탓에 거래처의 배상 청구와 신용도 하락, 협력업체 피해 등으로 피해 규모는 눈덩이처럼 커질 것으로 보입니다. 개성공단에 정부와 민간이 투자한 자산은 1조 원 남짓이지만 실질적인 피해는 수조 원에 달할 것이란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정부 당국자는 오늘 입주기업 설비와 자재, 완제품을 가져오기 위해선 북측과 협의가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북한이 협의 테이블에 나올 거라고는 예상하기 힘든 거 아닙니까, 지금? 네, 그렇습니다. 현재 상황에서는 남북이 협상 테이블에 앉을 가능성이 희박해 보입니다. 북측이 이례적으로 신속하게 공단 폐쇄를 선언한 것은 개성공단 재가동 여부와 관련해 당분간 남측과 대화할 의도가 없다는 의미로 읽히기 때문입니다. 우리 정부는 핵과 미사일 개발에 대한 한국과 국제사회의 우려 해소를 개성공단 재가동 조건으로 내걸었으나 북한은 핵 문제는 남북 간 협의사항이 아니란 입장을 고수해왔습니다. 북한은 이에 더해 서해군 통신선과 판문점 채널까지 당국 간의 모든 대화 채널을 차단했습니다. 네, 그런데 실은 우리 측도 협상에 그렇게 적극적으로 나설 것 같지는 않다. 지금 이런 관측도 대두되고 있죠? 네, 그렇습니다. 우리 정부 역시 개성공단 가동 중단이란 고육책까지 동원해 국제사회의 대북 제재 흐름에 물꼬를 트려는 와중에 북한과 자산 반출 문제로 1대1 협상에 나설 여지가 크지 않다는 게 전문가들의 지적입니다.
정부 관계자도 개성공단 내 남측 자산 반출을 위한 협상은 당장은 이뤄지기 힘들어 보인다고 말했습니다. 북측은 금강산 관광 중단 사태 때와 마찬가지로 동결한 남측 자산을 일정 기간이 지난 후 최고인민회의 의결 등의 내부 절차를 거쳐 몰수 처분하는 수순을 밟을 가능성이 큽니다. 네, 그렇군요. 자, 우리 선거 때 특히 국회의원 총선, 지금 이번 20대 총선이 약 2달 정도밖에 남지 않았는데 개성공단을 비롯해서 항상 남북 관계가 역대 총선에는 어떤 영향을 미쳐왔는지 한번 좀 보겠습니다. 지난 18대, 그러니까 2012년, 아니죠. 2008년이죠. 2008년에 치러진 18대 때도 개성공단이 문제가 됐었고, 그다음에 4년 후인 2012년 19대 총선 때는 미사일이 변수가 됐고, 2달 남은 20대 총선에는 역시 이 두 가지가 지금 복합적으로 작용하고 있다. 뭐 이런 얘기죠? 네, 그렇습니다. 남북 관계가 2달 앞으로 다가온 20대 총선의 최대 변수로 떠올랐습니다. 18대, 19대 총선도 남북의 긴장 국면에서 치러졌습니다. 18대 총선 때는 개성공단이, 19대 총선 때는 북한 미사일이 소재였습니다. 2008년 3월 24일 북한은 개성공단 남북교류협력사무소에 남측 당국자들의 철수를 요구했습니다. 북핵 문제가 타결 안 되면 개성공단을 확대하기 어렵다는 당시 김하중 통일부 장관의 발언을 문제 삼은 조치였습니다. 네. 이에 따라 사무소에 있던 남측 당국자 11명이 전원 철수했고 남북관계가 급냉한 상황에서 약 2주일 뒤 사구 총선이 치러졌습니다. 결과는 한나라당 원내 과반인 153석을 확보한 한나라당 승리였습니다. 13대 총선 이후 처음 여대 야소 구도를 만들어졌습니다. 4년이 지난 2012년 3월 16일 북한은 고 김일성 주석의 100번째 생일인 4월 15일에 맞춰 인공위성이라고 주장한 광명성 3호를 장거리 로켓에 실어 발사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네. 남북관계는 다시 경색 국면에 접어들었습니다. 이로부터 약 한 달이 지난 4.11 총선에서 새누리당은 예상을 뒤집고 다시 원내 과반인 152석을 차지해 여대 야소 구도를 유지했습니다. 네, 두 번의 선거에서는 어쨌거나 보수계열 정당이 과반을 획득했군요. 그런데 지금 20대 총선 이제 2달쯤 남았는데 요번에는 미사일, 개성공단이 함께 맞물려 있고 지난 두 번과는 질적으로 훨씬 다르다. 더 강력한 위기다. 지금 이런 얘기죠? 네, 그렇습니다. 다시 4년이 지나 이번에는 미사일과 개성공단이 맞물렸습니다. 현재까지 전개된 상황은 예전보다 훨씬 엄중해 보입니다. 19대 총선과 달리 광명성 4호를 실은 미사일이 실제로 발사됐고 발사 과정은 훨씬 전격적이었습니다. 우리 정부가 개성공단 가동 중단 카드를 꺼내 북한은 공단을 아예 폐쇄하면서 당국자와 근로자를 포함한 180명을 모두 추방했습니다. 이보다 한 달 앞서 북한의 핵실험도 감행됐습니다. 다른 변수를 제거하고 한반도의 긴장이 최고조에 달한 이번 상황을 과거의 북풍 공식에 대입하면 새누리당이 유리한 흐름으로 굴러갈 가능성이 큽니다. 네, 한편 여권에서는 다시 이제 핵무장론 이런 게 고개를 들어서 더 우려를 자아내고 있죠. 네, 그렇습니다. 북한의 4차 핵실험 로켓 발사 이후 개성공단 가동 전면 중단 등 남북 긴장도가 최고조로 다다른 가운데 새누리당에선 오늘 핵무장 요구가 다시 등장했습니다. 노철래 새누리당 의원은 오늘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안보를 지키고 국민의 생명을 지키려면 우리도 강한 대응이 필요하다며 사드 배치 그 이상을 넘어 핵 개발을 해서 핵무장으로 가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네, 원유철 원내대표도 뭐라고 거들고 나섰죠? 원유철 원내대표는 회의 뒤 기자들과 만나 이제 우리도 권총을 들 때가 되지 않았냐면서 노 의원의 핵 개발 주장에 힘을 실었습니다. 원 원내대표는 우리가 국제사회와 함께 북한을 제재했지만 돌아온 것은 핵과 미사일 고도화 발전이고 이제는 정말 엄중한 안보위기 상황이라며 많은 국민이 언제까지 당하고만 있을 거냐. 북한이 우리를 위협하는 창과 칼을 갈고 있는데 우리는 언제까지 억제할 거냐고 했습니다. 그는 북의 핵미사일 위협에 대해 더 이상 용인할 단계가 지났다.
정말 백척간두에 서 있는 위기 상황에 끊임없이 저쪽에선 권총을 이마에 겨누는데 우리는 칼만 가지고 대응했다고 핵개발이 필요함을 애둘러 강조했습니다. 네. 저쪽에서는 권총을 들이대고 있는데 우리는 칼만 가지고 있으니까 되겠느냐. 우리도 권총 찾아, 권총 들자, 뭐 이 소린데, 사드 배치 가지고는 자신의 지역구인 경기도 평택 이런 게 거론되니까 또 말을 웅얼붕얼 뭐 이상하게 했다면서요? 네, 그렇습니다. 자신의 지역구인 경기도 평택 등이 사드 배치 후보지로 거론되는 데 대해선 사드 배치 위치는 여러 가지 종합적으로 판단해 군 당국에서 결정할 문제라며 지금 제가 어디라고 구체적으로 말할 수 없고 결정된 것도 아니다. 지금 논의되는 지역은 다 사실이 아니다. 예단에서 말하는 것은 국익에 전혀 도움이 안 된다고 조심스럽게 반응했습니다. 오늘 회의에선 정부의 개성공단 가동 전면 중단 결정을 지지하고 테러방지법 제정을 요구하는 목소리도 터져나왔습니다. 네. 사드 배치 후보지로 지금 거론되고 있는 것들은 다 아니다. 사실이 아니다라고 분명히 말을 했는데, 그럼 원유철 원내대표는 사드를 어디에 두려고 하는지를 알고 있다는 얘기인지, 아무튼 자기 지역구가 거론되는 거에 대해서는 표 떨어질까봐 뭐 이런 발뺌 같은 걸 하고 있군요. 뭐 대구설도 있고 뭐 군산 얘기도 오늘 좀 나오고 하는 것 같더라고요. 사드 배치 후보지로. 어쨌거나 이렇게 무슨 구렁이 담 넘어가듯이 사드가 당연한 것처럼 받아들여지는 이 논의구조, 이거야말로 참 어느 도단인데 말이죠. 자, 정치권 소식 하나 보죠. 천정배 의원이 광주에서 과연 자신이 밀고 있는 이른바 뉴 DJ들 몇 명이나 공천할 수 있을까? 그거에 따라서 더불어민주당을 탈당하고 안철수 신당으로 갔던 광주와 전라남도의 현역 의원들의 반발 강도, 이런 게 정해지겠죠? 네, 그렇습니다. 천정배 국민의당 공동대표가 4.13 총선에서 뉴 DJ를 몇 명이나 공천할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천 대표는 지난해 4.29 광주 서울 보궐선거에서 무소속으로 당선된 뒤 호남 정치개혁과 복원을 위해 뉴 DJ를 발굴하겠다고 천명했습니다. 자신이 창당을 준비했던 국민회의와 안철수 의원의 국민의당 통합 이후에도 20대 총선에서 뉴 DJ들을 국회에 진출시키는 것이 최대 목표라고 강조했습니다. 하지만 뉴 DJ는 현역 국회의원 물갈이와 직결돼 있어 순탄하게 진행될지는 미지수입니다. 네, 천정배 의원 설 연휴 때 광주 지역 의원들 대거 교체하겠다, 이런 메시지 슬쩍 한번 흘렸죠? 네, 그렇습니다. 천 대표는 설 연휴 때 사실상 광주 지역 의원들을 대거 교체하겠다는 메시지를 전달하며 20대 총선의 최대 뇌관을 점화시켰습니다.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광주 공천만큼은 지역에서 신망이 있는 시민사회 인사에게 아예 맡기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천 대표 측 인사는 현역 의원 중 일부는 당내에서 1차 컷오프하고 2차는 시민사회 인사 등으로 구성한 수기 선거인단에서 한 번 더 걸러내겠다는 의미라고 해석했습니다. 지역 현역 의원들은 천 대표의 뉴 DJ 공천 관철을 위한 인위적 물갈이 움직임에 대해 강한 불쾌감을 표시하고 있습니다. 네. 세월호 특조위의 여당 측 이헌 부위원장 임명 반년 만에 사의를 표명했는데 여러 가지 뒷말이 많더군요. 네, 그렇습니다. 세월호 참사 특별조사위원회 이헌 부위원장이 임명 6개월 만에 부위원장직에서 물러나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이 부위원장은 어제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특조위가 진상규명 활동은 제대로 하지 않고 엉뚱하게 정부 책임론만 제기하는 데 골몰하고 있다며 이런 상태를 바로잡으려 노력했지만 이제는 더 버틸 힘이 없어 사퇴하기로 결정했다고 말했습니다. 이 부위원장은 오늘 오전 특조위 상임위원회에 참석해 이 같은 뜻을 전했습니다. 그는 지난해 7월 새누리당의 추천을 받은 전임 조대환 부위원장이 특조위 운영 방식에 불만을 제기하며 사퇴하자 그 다음 달 새누리당 추천으로 후임에 임명됐습니다. 네. 보수 성향의 시민과 함께하는 변호사들 공동대표 출신인 이 부위원장은 특조위에 참여한 지 얼마 지나지 않아 전임 조 부위원장과 마찬가지로 특조위가 정치적으로 편향됐고 운영 방식에 문제가 많다고 비판하며 특조위와 대립각을 세웠습니다. 네.
이와 관련해서 세월호 유경근 4.16 가족협의회 집행위원장은 사사건건이 방해만 하고 물러나는 과정에서도 떳떳지 못했다. 비겁하기 짝이 없다. 그러면서 아주 조목조목 들어서 비판하는 글을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리기도 했습니다. 자, 오늘 전국적으로 비가 오는 것 같던데 날씨 어떻답니까? 토요일인 내일은 저기압의 영향을 받아 전국이 흐리고 비가 오겠습니다. 아침 최저 기온은 5도에서 13도, 낮 최고 기온은 7도에서 20도로 예상됩니다. 오늘보다 기온이 1, 2도가량 오르면서 포근하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대부분 해상에서 1.5에서 5m로 매우 높게 일겠습니다. 동해 중부 앞바다와 남해 서부 앞바다, 서해 앞바다에서는 0.5에서 3m로 높게 일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뉴스 브리핑의 김일아 아나운서였습니다. 고맙습니다. 수고했습니다. 뉴스K가 위클리 종합뉴스로 돌아왔습니다. 깊이 있는 취재, 날카로운 시선이 담긴 뉴스가 시청자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매주 금요일 저녁 8시 30분 새로워진 뉴스K에 많은 관심 바랍니다. 콘서트 사람이 국민카페 온에어에서 열립니다. 오는 2월 15일 월요일 저녁 7시에 열리는 콘서트 사람 2회는 더불어민주당 최민희 의원과 MBC에서 해직된 이용마 기자를 모시고 현 언론의 문제를 짚어볼 예정입니다. 또 한일교류 프로젝트 그룹인 삶, 뜻, 소리가 출연합니다. 노차싸, 노래패 우리나라, 아카시아 출신으로 구성된 프로젝트 팀으로 여러분을 새로운 민중가요의 세계로 안내하겠습니다. 입장료는 물론 무료! 2월 15일 월요일 콘서트 사람 여러분들의 많은 참여를 부탁해! 이강윤의 오늘, 이제는 정가 산책으로 함께합니다. 정치권 동향, 생생하게 풀어드릴 분은요. 네, 최유한 평론가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십니까, 최유한입니다. 안녕하세요. 예. 어제부터 당연히 CNN 등은 브레이킹 뉴스로서 시시각각 보도하고 있고 우리도 정말 민족의 남북한 전체 8천만 민중의 명운이 걸린 거니까 예. 당연히 집중 보도를 안 할 수가 없죠. 그러니까 그저께죠. 예. 그저께 통일부는 지금까지 개성공단을 통해서 북한에 총 6,160억 원의 현금이 노동자들 임금으로 들어갔고 예. 작년에만도 한 1,320억 원쯤이 들어갔다. 예. 그리고 정부와 민간에서는 총 1조 200억 원가량의 투자가 이루어졌다. 예. 이런 말들 했어요. 예. 어제 이강윤의 오늘의 인터뷰를 들으신 분들께서는 이 숫자의 허구 이런 거에 대해서 일부 짚어봤습니다만 예. 오늘 다시 한번 좀 조목조목 뭐가 잘못됐는지 정부 발표가 어떤 점에서 침소봉대하고 있거나 사실을 왜곡하고 있는지 자, 최 평론가. 자, 북한에게 1년에 1억 달러가 과연 큰 돈인가? 언론에서는 굉장히 타격을 입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지만 이미 북한은 중동과 아프리카 등의 유엔 대북 제재에 동참하지 않는 나라들의 미사일 기술 전수해주고 군복 만들어서 팔고 해서 수출해서 1년에 10억 달러씩 벌어 쓴다. 이게 2006년 미국 의회조사국 보고서에 이미 나와 있습니다. 군복이요? 예. 아, 군복 같은 거 만들어서 그렇죠. 파는군요. 공제업. 근데 10억 달러나 벌었다고요, 예. 거기서? 1년에 10억 달러씩 번답니다. 네, 어마어마하구나. 이게 이제 우리끼리 얘기하는 게 아니라 미국의 의회조사국 보고서에 나와 있는 거고요. 근데 그러면 이 개성공단 과연 무엇이냐? 이건 선대, 그러니까 여기서는 김정일 위원장이죠. 유언과 같은 통일의 지표죠. 이걸 일방적으로 박근혜 정권을 끊으니까 아예 몰아내고 우리 아버님 것 하면서 몰수해버린 거죠. 네. 북한에게서 개성공단은 상징적 의미가 있는 거지 실리적 의미가 아직까지는 있지 않은 거죠. 이게 더 확대됐으면 실리적 의미가 있었겠죠. 오죽했으면 우리 언론들도 실효적이라기보다는 상징적 의미가 있다. 실드를 치고 있거든요. 네.
쉴드를 친다. 네, 방어를 하고 있는 거죠. 예. 정세현 장관이 인터뷰에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1조 200억 원, 약 1조 190억 원. 이게 현금으로 북한에 전달된 것처럼 얘기하는데 그거 아니다. 개성공단을 개발은 해야겠는데 북한에 돈이 없어요. 결국 이건 우리 돈 내서 우리 업자 누굽니까? 현대거든요. 공사 준 거죠. 근데 땅은 북한에 있으니까 계약서 써야겠고 그래서 국가 계약서 쓴 거죠. 네. 우리 민간 기업들이 진출하면서 쓴 돈이 1조 190억 원이지 북한에 준 돈이 아니라는 겁니다. 예. 투자한 거죠, 지금. 그렇죠. 투자한 거죠. 생산 설비 같은 거. 네. 그리고 1320억 원, 작년에만 1320억 원이 유입됐다. 남측에서 북측으로 이렇게 통일부가 발표했는데 어제 김진향 네. 카이스트 미래전략대학원 교수는 그렇지 않다. 작년에 최대한 920억 정도, 아마 900억 원 정도 건너갔을 것이다. 뭐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더군다나 더 정확하게 말씀드리면요. 네네. 북한은 이게 인민경제와 군부경제 둘로 나눠져서 이게 인민경제로 들어간 거기 때문에 군부경제에서 다 가져가지 않는답니다. 예. 기껏 어쨌든 들어갔던 거 30% 가져간다 400억이라는 소리거든요. 예, 그렇죠. 근데 이걸 이런 식으로 침소봉대하는 것이 의도적인 것이죠. 그러니까 그 돈이 설령 다 1억 달러가 다 뭐 핵이나 미사일, 장거리 로켓 기술 개발에 쓰였다고 해도 그렇게 큰 돈은 아닐 터인데 예. 그렇게 전용됐다는 증거도 없는 상황에서 그렇기 때문에 통일부 문건도 보면 뭐뭐한 것으로 보인다라고 돼 있어요, 실은. 예. 자, 2012년 은하 3호에 광명성 3호 2호기를 실어서 발사했는데 성공했다고 이제 북한이 발표했을 때는 중국이 함께 발을 맞춰서 유엔 안보리 제재에 협조를 했는데 아까 뭐 뉴스 브리핑에서 우리 윤병세 외무장관과 중국 왕이 외교부 장관의 현격한 이견이 있었다고 보도해 드렸지만 중국이 지금은 발을 빼고 있어요. 예. 왜 그러는 겁니까? 이게 이제 우리가 저번에 확성기 방송한다고 할 때요. 네. 영국에서 하지 말라고 했어요. 왜 하지 말라고 했냐면 그거 북한에 미끼를 주는 꼴이다. 아니나 다를까 이제 이동식까지 포함해가지고 확성기 방송하니까 이제 맞받아치는데 방향을 자기네 편 쪽으로 돌린대잖아요. 이게 소리 별 효과 없이 세금만 낭비하는 꼴이 됐는데 이렇듯 현재 북한을 제재한다는 것이 굉장히 현실적으로 쉽지가 않습니다. 네. 근데 중국은 자기 말을 잘 안 듣는 북한이 기분 나쁘겠죠. 더 큰 문제는 한국의 고고도 미사일 방어 체계, 사드가 들어선다는 건 확 비정상한 거죠. 사드는 미국을 방어하는 거지 한국 방어하는 거 아니죠. 왜 방패는 몸을 방어하기 위해서 방패가 있는 거 아닙니까? 방패가 자기 방어하는 거 아니잖아요. 여기서 방패는 한국이고 몸이 미국입니다. 사드가 들어선 북한의 장거리 미사일 잡지 못한다는 수도 없이 많은 전문가들이 지적하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 군수업체가 한국에 사드 팔아먹고 미국은 중국의 턱 밑에 칼을 갖다 댄 거. 중국이 이게 제정신이면 여기 한국에 편 들겠습니까? 당연히 발 빼죠. 예. 자, 그런데 중국도 북한의 핵실험 자꾸 하고 이런 것들은 그닥 달가워하지 않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중국의 속내는 과연 뭘까요? 중국은 현재 한국과 북한 그리고 중국과 그러니까 대륙 세력과 해양 세력에 있어서 중국에서 바라봤을 때는 완충지대인 북한이 있고 한국이 있는 것이 어쩌면 해양 세력, 미국과 일본으로 대표된 해양 세력이 쳐들어오는 것을 좀 막아주었으면 좋겠다라는 속셈을 갖고 있는지 몰라도요. 네. 어쨌든 현재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는데 확 쏠리고 있는 거거든요, 한국이 지금. 그래서 지금은 중국으로서는 자신들이 경제 부침이 지금 심한 상황에서 좀 여유를 가졌으면 좋겠는데 남중국해부터 시작해가지고 미국이랑 같이 계속 부딪히는 것이 굉장히 부담스러울 거고요. 동북아시아에서도 이렇게 충돌하게 되는 것이 결코 달갑지 않을 겁니다. 네. 자, 이번 개성공단 전면 중단에 북측이
폐쇄와 군사구역으로 지정하고 남측 인력들 전면 추방해버리는 등 초강수로 대응하면서 이제 우리에게 남은 것은 긴장과 군사적 대결 가능성의 점증밖에는 없습니다. 그런데 이럴수록 이 위기를 타개하는 것은 결국 육자회담과 북한과 미국 사이의 평화협정을 체결해야 되는 거 아니냐. 전쟁 당사자니까 말이죠. 네. 그래서 우리 남북 관계도 대단히 중요하지만 우리 민족에게는 동북아 전체 질서와 힘의 균형 차원에서는 궁극적으로 북한과 미국과의 관계가 대단히 중요한데 예. 누구 탓이 더 커서 안 풀리고 꼬이기만 합니까? 왜 안 풀리는가에 대한 역사적 연원을 찾아가 봐야 되는데 아주 네. 아슬아슬하게 풀릴 듯 하다가 망가진 것이 바로 북미 관계입니다. 북미? 예. 네네네. 그 정세현 장관이 어제 인터뷰를 하면서 아주 핵심 중에 핵심이 있는데요. 남북한 간의 모든 문제가 다 해결이 가능했던 거. 지금 핵 문제니 뭐니 교류 문제니 평화협정 문제 이 모든 것이 다 가능했던 것이 2005년 9.19 공동성명이었습니다. 네. 이것이 틀어지게 된 원인이 바로 방코델타 아시아 은행이죠. 제재 문제죠. 여기서 이제 제가 좀 그 정세현 전 장관의 표현을 좀 빌겠습니다. 북한이 1990년대 초부터 핵 개발을 하려다가 속된 말로 미국에게 들켰는데 클린턴 정부 때 핵 활동 중단 대가로 수교 협상 시작하고 경수로 지어준다 약속받고 중단했었다가 그러다가 부시 정부 들어서 2002년 10월 미국은 북한이 고농축 우라늄 프로그램을 추진하고 있다면서 약속을 번복했죠. 협상을 통해서 결국 다시 2005년 9월 19일 9.19 공동성명을 만들었습니다. 여기서 뭐냐면은 북한의 핵폐기 대가로 미북 수교, 북미 수교, 북일 수교, 정전체제의 평화체로의 전환 등 약속돼 있어요. 이게 다거든요, 사실. 네. 이것만 이루어지면은 그렇죠. 정말 다 정상국가로 가는 거예요. 북한은 그때 약속 지켜달라는 거군요. 그러니까 수교해주고 정전체제로 평화체제로 전환해달라는 거 이거는 당시 중국과 러시아도 공감대를 일본까지 형성됐었는데 그걸 합의해놓고 미국이 다시 방코델타 아시아 제재로 약속을 깼거든요. 이게 되게 중요한 게 뭐냐면은 그럼 미국이 뭘 깬 거가 일단 중요하네요. 제가 지금 이게 방코델타 아시아를 찾아보니까 네, BDA. 예. 이게 중국의 특별행정부의 마카오에 있는 소규모 은행입니다. 이게 1935년에 만들어졌거든요. 네. 1970년대 내내 북한과 거래하면서 북한의 유일한 외환 결제 창구 역할을 해왔어요. 이 사항을 남한도 알고 북한도 압니다. 아니 이제 미국도 압니다. 그런데 9.19 공동성명이 실행되기 바로 직전에 미국이 갑자기 9.19 공동성명 바로 진짜 여길 칩니다. 왜? 뭐라고 하냐면은 2,500만 달러의 김정일 자금이 밝혀지지 않은 자금이 여기 있다. 아니 이게 70년대부터 거래했던 거 다 알고 있었거든요. 아, 그래서 돈 세탁했던 거 여기 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서. 예. 자. 북한이 미국과 일본과 수교하면 정상국가로 돌아오면서 핵 개발하면 다 필요 없다는 거 아닙니까? 네. 정려협정에 평화협정 돌리면 군사비 빼가지고 인민경제를 돌릴 수 있으니까 여기가 더 많아지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북이랑 남이랑 서로 평화협정을 통해가지고 서로 경수로 지어주고 서로 교류하고 순풍에 돛단 듯 나아가다가 결정적으로 방코델타 아시아에서 뒷목 잡힌 거죠. 예. 미국이 그렇죠. 시비 건 거죠. 예. 왜? 저는 이 부분이 바로 한국과 그러니까 대한민국과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이 통일하는데 가장 결정적으로 방해하는 세력이 있다. 어딥니까 그게? 이건 저는 군수업자라고 생각해요. 적어도 최소한 군수업자 연계되는 정치 세력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이런 것 때문에 이 꼬투리로 시비를 건 놈들이 있는 한 우리는 통일 못한다. 예. 이런 결론이 안 돼요. 그래서 저는 여기서 중국의 역할론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중국 역할이요. 왜냐하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한국과 북한의 역할이 어떤 역할이 되어야 하냐면 일본과 미국의 해양 세력이 대륙으로 들어가지 못하고 그 중국과 러시아의 대륙 세력이 해양 세력과 부딪히지 못하도록 완충 작용을 할 수 있는 데가 한반도에 되고 그 역할을 북한과 한국이 해야 되는데 물론 중국도 이제 욕심이 있으니까 뻘짓을 하긴 하는데 이거를 완수할 수 있는 거는 다른 데가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한국과 북한만 할 수 있는 거거든요. 예. 결국 이제 우리가 경제 공동체로 점점 더
나아가서 같이 정치 공동체로 나아갈 수밖에 없는 그 과정에 있는 첫 번째 단계가 바로 개성공단이었다는 거죠. 네. 왜? 200달러에서 김정일 그 국방위원장이 아니다. 제2, 제3의 개성공단을 위해서 우리 50달러 깎고 네. 노동자들 월급 스스로 깎고 4분의 1로 깎고 2, 3의 이것까지 생각을 했었는데 예. 여기서 이렇게 문 닫고 간다는 건 너네랑 끝내자라는 것이고 이거 좀 더 가면은 전쟁하자는 얘기거든요. 예. 이게 총선 앞두고 조금만 불꽃이 튀면은 파파박. 그렇죠. 스파크가 돼서. 이거는 누가 책임 못 지는 거예요. 이 개성공단의 북측 노동자들 임금, 이게 뭐 지금 뭐 어디로 전용이 됐네 어쩌네 말이 많은데, 어제 카이스트 김진양 교수 인터뷰 들어보니까, 두만강, 압록강 건너에 있는 중국 뭐 훈춘지구 이런 데에도 이런 공단이 여러 개가 있답니다. 네. 중국의 자본과 기술, 네. 그다음에 북한의 노동력 파견. 근데 거기 근로자들, 네. 북측 노동자들이 받는 임금이 개성공단의 한 8배쯤 된대요. 네. 그러니까 정말 인민들의 무슨 돈 이것만 따지고 보면은 북한으로서는 개성공단을 안 하는 게 더 이득이다. 거기 지금 상징적 의미. 네, 5만 5천 명이 일을 하고 있는데 네. 그 인력을 중동이나 또는 만주 뭐 이쪽 네. 중국과의 접경 지역 여기에 보내면은 훨씬 더. 그렇죠. 정말 이런 것들은 명확한 팩트인데 아까 지금 우리 최 평론가하고 처음 얘기를 시작하면서 지금까지 개성공단을 통해서 지금 만 12년 됐지 않습니까? 예. 총 6,160억 원이 건너갔다. 예. 이제 임금으로. 예. 설령 이게 다 전용이 됐다고 해도 그럼 이거 가지고 핵실험 4번 하고 장거리 로켓 6번인가요? 이렇게 할 수 있느냐? 아유, 그 말도 안 되지 않습니까? 말도 안 되죠. 예. 그러니까 일단은 저는 이제 이 상황을 보면 개성공단이 이제 우리 방금 아까 맨 처음 시작할 때 하셨던 멘트가 우리 8천만 민족의 네. 유일한 희망이었는데 이것이 닫힌 것이 너무나 열받는 것이 예. 남과 북이 자주적으로 서로 이렇게 교류해서 경제 공동체 만들고 전체 나가서 그 정치 공동체로 만들어가는 것이 과정이 통일이고요. 이 통일이 된다라는 건 세계사적인 의미가 있거든요. 네. 제가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해양 세력과 대륙 세력의 완충지대 역할을 한다는 거니까. 근데 이 꿈이 박근혜 정권을 통해서 끊어진 겁니다. 분노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요. 예. 여기서 무슨 뭐 미사일이 뭐니 이따위 소리 나오는 거는 한국 언론으로서 자기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한다. 자, 그럼 앞으로 남북 관계 어떻게 펼쳐질 것으로 예상하십니까? 아, 미치겠습니다. 이거를 예상할 수 있으면 제가 돗자리 깔고 어디 가서 하겠는데 가장 지금 상황에서 유의해야 될 것은 아주 작은 긴장 관계에서 네. 이게 방금 말씀드린 스파크라도 튀면은 예. 이게 대단한 바로 불로 옮겨버리는 참사가 벌어질 수도 있다. 참사. 예. 이건 연평도 그 포격 이상의 대단한 그 참사가 벌어질 수 있는 굉장히 위험한 지경까지 와 있는 것이다. 박근혜 정권은 이거를 총선용으로 부풍물이로 사용하려고 할지 몰라도 네. 이것은 어쩌면 자칫 잘못한 민족의 참사까지 갈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지금은 최대한 혹시 뭐 정권 측에서 이 시간을 듣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듣는다면 참고해 주세요. 최대한 지금 다른 거 할 수 없어요. 리스크 관리할 수밖에 없어요. 네. 이미 다 남북 간의 전환이 뭐니 다 끊어진 상태이기 때문에 예. 전기까지 다 끊어진 상태이기 때문에 서로 간에 눈빛만 보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리스크 관리를 충실히 할 수밖에 없어요. 부딪히지 않는. 그러면서 이제 시간을 좀 더 냉각 기간을 가져야 그 다음 무슨 얘기를 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 4.13 총선 한 2달 남았는데 네. 영향을 좀 미칠 것으로 보십니까? 그러니까 지금 상황이요. 조금이라도 방금 말씀드린 뭔가 이건 북한의 도발이라고 북한의 도발이 있을 거라고까지 얘기하는데 네. 충돌이 있으면요. 또 충돌을 할 개연성도 굉장히 크고요. NLL에서 아직 바닷가에서 뭐 하나 이렇게 넘어오면 난리가 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예. 그렇게 되면 이건 바로 총선까지 바로 연결이 되죠. 알겠습니다. 이 북풍이 그동안 하도 많이 써먹기도 하고 국민들이 많이
단련도 되고 그래서 예전 같지는 않을 것이다 이런 예측도 있는데 어쨌거나 오늘 가장 큰 그 넌센스이자 코미디는 우리가 개성공단을 전면 중단, 가동 중단시켰는데 북측이 폐쇄로 맞받아치고 나오니까 북한이 개성공단을 저렇게 만들었다 이렇게 막 우리가 비판하는 네. 거예요. 우리 국민들의 이제 재산을 절대 손대지 말고 있다 이 소리를. 그래서 처음에 그거 보고 뭔가 각 신문사나 언론사들의 사이트 오탈자를 심하게 낸 거 아니냐 뭐 그런 네. 전화도 많았답니다. 이건 정말 창피한, 아유. 예. 말 못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정가산책 최요한 평론가였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미디어 협동조합이 벌이는 싸움은 단번에 끝나는 단거리 달리기가 아니라 마라톤입니다. 반만 년 동안 기승을 부려온 기득권 논리, 또 기회주의가 어찌 일거에 숙청되겠습니까? 인내심과 지구력을 갖고 천천히 또박또박 그리고 신랄하게 헤쳐나가야 합니다. 국민TV의 조합원이 되어주십시오. 이 사술과 기만의 시대 언제까지 방치하겠습니까? 국민TV가 가장 무서운 견제자로서 어둠을 헤치고 썩지 않게 하는 힘이 되겠습니다. 이제 가입하실 때가 됐습니다. 미디어 협동조합 홈페이지 국민.tv 또는 mediacook12@gmail.com의 문호는 24시간 열려 있습니다. 다 함께 자부심으로 물려줄 세상을 만듭시다. 누가 아는 바로 당신이 할 일입니다.